그래도 어찌저찌 상승으로 마무리가 된 오늘장인데요. 이제 오늘은 잊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을 위한 준비를 해볼 텐데요. 오늘도 이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 금융작가 화상으로 연결합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제 하루 작가님과 함께 했는데요. 미국 시장에 대한 관심들이 우리 서학개미들이 많아져서인지 참 반응이 뜨겁더라고요. 너 정말 네. 방송 내용 좋았다라는 평가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오늘도 좀 세밀한 분석 부탁드릴게요. 오늘 밤 미국에서 어떤 이슈가 잡혀 있는지 한번 먼저 살펴볼까요? 네, 오늘 시장에서는 오미크론 불안감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좀 시장에서 어느 정도 좀 안정감을 찾을 것으로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휴일 때문에 좀 거래일수가 하루 이제 줄어들어가지고 24일이 이제 거래가 없는데, 거래량이 감소하는 것도 시장에서는 좀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이 되고 있고요.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도 거래량이 굉장히 급감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이제 꼬리를 좀 말아 올리면서 시장에서는 조금 이제 하락에 대해서 좀 안정세를 찾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도 좀 있는 게 사실이고요. 지금 시장에서 가장 문제됐던 거는 이제 민주당 내부에서 분열이 일어났다라는 게 가장 시장에서 지금 문제가 됐습니다. 시장에 조 맨친 상원의원이 나서가지고 1조 7,500억 달러 규모의 사회정책 법안을 갖다가 나는 지지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죠. 사실 조 맨친 의원 같은 경우에는 과거 이전부터 과도한 재정 집행을 반대했던 대표적인 민주당 내부의 인물로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민주당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표현하는 걸로 하면은 너무 극좌파적으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를 하는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예산 조정 절차를 통해 가지고 절반만 허락을 하면, 절반만 찬성을 하면은 법안이 통과되는 이런 과정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민주당에서 한 표라도 반대가 나오면은 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2조 달러짜리 이제 미국 재건 법안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무산되는 거 아니냐, 이제 올해 안에 이제 처리되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되면은 정상적인 입법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민주당이 굉장히 난관에 봉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재정 정책에 있어가지고 시장의 돈을 덜 풀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시장에서는 좀 경제 성장률 자체가 많이 줄어들지 않겠냐. 당장 내년 1분기에 3% 정도로 예상했던 경제 성장률이 2%로 1%포인트나 지금 낮아지는 그런 예상치를 골드만삭스에서 내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시장을 억누르고 있고요. 오늘 밤에 이제 경제 지표 관련해가지고는 레드불 리테일 소매 판매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이 레드불 리테일 소매 판매 지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상승 추세에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 시장에서 코로나가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제 위드 코로나라는 게 지난 봄이 지나면서 이제 계속 확대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위드 코로나 확산의 결과로 인해 가지고 계속해서 좀 매장 소비가 늘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이제 오미크론 확산에 의해서 경제 봉쇄 조치가 빠르게 좀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당장 이제 미국도 워싱턴 같은 경우에도 좀 굉장히 좀 긴급한 그런 발표를 또 했고, 그래서 과연 이게 버텨줄 수 있을지가 또 최근에 관심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과연 이 시장의 흐름을 추세가 갈릴 것이냐 아니면 여기서 이어질 것이냐 이렇게 또 많은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지금은 무엇보다 좀 감정에 좀 앞서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평가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지난 9월 달에 하락을 할 때는, 9월 시장에서 하락을 할 때는 그때는 이제 기술주를 좀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많이 했었는데,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기술주를 저가 매수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는 그렇다라고 대답하는 그 투자사들이 거의 없거든요. 그리고 대부분 내년을 대비해서 좀 이렇게 주의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토끼가 살기 위해서 세 개의 굴을 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투자자들도 좀 예민하게 유연하게 그렇게 교활하게 대처를 하면은 이 시장이 좀 더 수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동안은 성장 가능성이 뚜렷한 종목들로의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됐던 것이 사실이지만, 또 금리 인상이 임박해 있는 지금인 만큼 기술주들은 아무래도 좀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시각이 지배적인 것 같아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도 말씀하셨던 토끼처럼 여러 군데 굴을 좀 파서 분산적으로 좀 투자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요. 작가님, 내일 우리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오늘은 어쨌거나 좀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우리 시장도 과연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까에는 아직도 의문점입니다. 어떤 걸 좀 바라볼까요? 시장에서 이제 소비 관련된 것들을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미국 시장에서도 지금 소비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좀 예민하게 반응들을 하고 있거든요. 나이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지난밤에 좀 하락을 했죠. 나이키가 아마존닷컴하고도 이제 파트너십을 종료를 했고, 그리고 이제 미국의 대형 그 신발 판매 매장이 이제 DSW라는 유통 체인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도 이제 내년부터는 공급을 안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내년 여름까지는 향후 주문을 중단하겠다, 이렇게까지 또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 소매 관련된 이 업체들이 굉장히 좀 난관에 봉착해 있는데, 이 순이익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좀 어렵게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예상치가 63센트였는데 이게 30센트 정도밖에 안 나오면서 굉장히 실적도 지금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고, 그래서 이런 그 나이키 같은 어떤 그 소매 관련된 주식들의 실적 부진 소식, 이 한국에서도 이런 것들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제약이나 백신 관련해 가지고도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화이자라든가 이제 여러 가지 회사들에 대해 가지고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난 밤에 이제 봐도 모더나라든가 아니면 노바백스라든가 이런 주식들이 마이너스 6에서 7% 정도 하락을 했거든요. 화이자는 그나마 버티고 있는 게 지금 시장에서 부스트샷을 맞았을 때 오미크론에 대해서 가장 강한 효과를 낼 수 있다라는 그 인식 때문에 지금 그나마 버티고 있는데, 최근 2주간 한 20%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반적인 어떤 백신 관련주들이 단순하게 기존의 어떤 실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는 게 아니라 제약주나 이런 것들로 접근할 때는 이제는 백신보다는 치료제 산업 쪽으로 실질적인 본연의 어떤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좀 보시는 게 유리할 것 같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밤에 이제 라이드에이드가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라이드에이드도 대표적인 이제 소비 관련 유통 체인인데, 지금 보면은 시장에서 한 62억 8천만 달러 정도의 어떤 그 수익을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금 증가는 하는데, 다만 이제 주당 순이익 예상치가 마이너스 18% 정도로 지금 손실이 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가지고, 외형적으로 이제 매출이 62억 달러나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순이익은 마이너스로 떨어지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그 시장에서는 유통뿐만 아니라 어떤 전반적인 소비 관련해가지고 자칫하면은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소비 절벽이 오는 게 아니냐, 이런 어떤 우려가 서서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말씀해 주신 포인트 잘 기억해 두도록 할게요. 이제 작가님, 종목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종목 고르기가 참 어려워요. 막 테마가 형성되는 종목에 자칫 잘못 따라붙으면 이내 손실 나기 십상입니다. 어떤 종목으로 그래도 좀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겠습니까? 국내 시장부터 볼까요? 네, 국내 시장에 제가 가지고 온 게 이제 포스코 강판입니다. 058430 코드를 가지고 있는 이 회사가 차트에서 보시다시피 좀 많이 이렇게 좀 바닥을 다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철강 산업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면은 한국에서 이제 올 여름이나 올 초 같은 경우에 미국의 철강 산업 투자에 있어가지고 사실 굉장히 실망을 했던 게 사실입니다. 왜냐면은 인프라 투자안이 통과가 되는데 철강 산업이 잘 될 것 같은데, 뭐 철근이라든가 시멘트라든가 모래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될 것 같아서 일부 투자자들이 빠르게 진입을 했거든요. 이제 테마주 투자하는 형태로 해가지고. 근데 미국의 테마주 투자가 한국의 테마주 투자와는 좀 다르다 보니까 오히려 발표하는 날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 분들이 이제 그 서학개미 분들이 이게 뭔가 해가지고 조금 이제 외면하는 그런 성향들이 있긴 한데, 그래도 실적에 있어가지고 꾸준히 상승하는 걸 보면서 철강 산업이 잘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이제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게 뭐냐면은, 미국 철강 산업에 있어가지고 유럽산이 굉장히 수입이 많이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미국 내에서 중국산 저가 제품 그만 들여오자, 질 좋은 유럽산 쓰자, 이렇게 되면서 이제 정부에서도 중국산 들어오는 것 갖다 관세를 부과하면서 이제 좀 차단하는 그런 역할을 했고, 또 일본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굉장히 좀 급감을 했습니다. 수출이 급감을 했는데 절반 이하로 뚝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본도 지금 EU랑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이제 제안들을 하면서 재협상 가능성이 있는데, 한국이 이제 그 다음
순서가 되거든요. 그래서 유럽에 이어서 일본 그리고 한국이 어떤 미국의 인프라 투자 확대안이 실질적으로 시행이 될 때 그럴 때 어떤 한국이 철강 산업이 좀 더 어떤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수출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차트 보시면은 54,800원에 거래가 마쳤는데 목표가를 전고점 수준인 88,000원 정도로 잡고요. 그리고 손절매가는 지금 현재 차트에서 바닥 다지고 있는 51,000원대 정도까지 우리가 지켜보면서 그렇게 투자를 해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포스코 강판에 대한 이야기 들어봅니다. 목표가, 손절가 우리 시청자분들 화면 통해서 확인하시고요. 자, 이제는 작가님, 저희가 코너 속의 코너라고 우리 시청자분들께는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워낙 서학개미 분들이 많으셔서 미국 시장에 대한 관심도가 너무 뜨겁습니다. 그래서 작가님께 늘 종목을 좀 하나 주십시오라고 이제 부탁을 하게 되는데요. 미국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좀 긴 호흡을 가지고 갈 만한 종목. 왕년에 테슬라 만큼의 수익을 좀 낼 수 있을 만한 종목은 없을지 고민 좀 해주십시오. 어떤 종목 볼까요? 그런 종목은 항상 있습니다. 미국이 기회의 땅이라는 게 그런 종목이 항상 있기 때문에 기회의 땅인데 네. 저가주나 이런 어떤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또 큰 수익을 내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기회는 항상 있습니다. 오늘 이제 철강 얘기를 해드렸는데 역시 철강 쪽 종목 하나 저가주를 하나 가지고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름이 굉장히 깁니다. 컴파니아 시데로기카 나시오날 이게 이제 왜 이렇게 기냐면은 멕시코 기업입니다. 멕시코의 그 상파울로에 있는 그런 철근 회사인데 네. 이 회사가 지금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뭐냐면은 시가배당 수익률이 8.4%나 되고 있습니다. 지금 연말 맞이해가지고 이제 미국 주식이나 이런 쪽에 배당 관련주들 굉장히 신경 많이 쓰고 계시죠. 굉장히 실적, 매출이라든가 아니면 순이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안정적으로 좀 뒷받침되는 그런 회사들 중에서 이 정도로 시가배당 수익률이 나오는 게 별로 없거든요. 이제 한국에서 많이 보는 기업들이 뭐 AT&T라든가 이런 기업들을 보는데 그런 기업들도 한 4에서 5% 정도밖에는 주지 않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 실적 기반으로 해가지고 안정되게 8%까지 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또 하나의 좋은 이슈가 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조금 고민이 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이 기업의 어떤 그 주가 수준이 지금 보면은 시장에서 이제 좀 물량이 조금 부담이 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갖다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 회사의 어떤 전반적인 그 차트를 보면은 지금 보면은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존에 이제 상승했던 게 굉장히 큽니다. 지난해 중반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1달러대에서 이제 10달러까지 한 9배 정도가 올라갔거든요. 그러면서 물량을 털어내고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 물량 털어내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조금 남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물량을 좀 더 털어내는 과정을 가지면서 이 물량 털어내는 과정을 지켜봐야 되는 이유는 시간적인 부분을 못 맞추면은 지치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적인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소호흡을 좀 길게 가져가면서 안정되게 좀 주워 담는 식으로 이렇게 시장 빠지는 날이 있으면은 그런 날 주워 담는 식으로 우리가 매수를 해주면은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를 6달러 80센트 정도로 잡고 손절 매가는 3불 50센트 정도로 잡아놓으면은 편안하게 투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관심주로 컴파니아 저는 티커로 이야기를 할게요. SID입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지금 현재가가 한 4달러 초반대인데요. 목표가 6.8달러 선까지 좀 올려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주식시장에는 항상 테슬라스럽게 움직일 종목이 많다. 꼭 기억해 두겠습니다. 김태수 금융작가와 함께했네요. 작가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시장 함께 하셨습니다. 이제 올해 남은 거래일이 딱 7일 남아있더라고요. 전반적으로 분위기 안 좋은 연말이지만 그래도 남은 7일만큼은 괜찮은 7일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같은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